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는 것 같죠? 네, 북한발 리스크를 모두 다 잊은 듯이 코스피는 어제 종가, 그러니까 북한발 리스크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됐던 종가 대비해서 3포인트 정도만 빠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출발해 낙폭을 줄이긴 했었는데 중국을 제외하곤 우리가 가장 낙폭이 적은 편입니다. 특별히 뉴욕 증시에서 다우를 140포인트 이상이나 빼놓은 장본인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했다는 것은 정말 놀랄 노자인데요. 무엇보다 기관이 현물에서 투신권과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4,500억 이상이나 사줬으며 외국인들이 현물은 물론 선물을 5,600계약 이상 사면서 옵션 만기일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선물 매수 우위를 기록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170원대에서 아주 급등 출발했었는데요. 무려 장중 변동성이 거의 30원 정도 됐습니다. 1,140원대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많은 변동성과 롤러코스터가 외환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모두 다 진행이 됐었는데 어째 끝은 해피엔딩인 것 같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 우려를 안고 출발한 국내 증시 하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2.9포인트 내린 192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00선도 하회하면서 1883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61선이 바닥을 지지해주는 가운데 빠르게 낙폭을 만회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1920선 후반까지 오르면서 21선을 지지하며 마감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잔뜩 움츠러든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개인 쪽에서 5천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4천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을 200억 원 정도 사주는 가운데 선물은 6천 계약 정도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충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6포인트 내리면서 50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모든 주요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1491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역시나 빠르게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21선과 5일선 회복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500선 지지하며 마감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주체 모두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감으로 봤을 때는 개인 쪽에서 9억 원, 기관 쪽에서 역시 9억 원 정도의 소폭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외국인 쪽에서 3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북한발 리스크로 잔뜩 긴장한 채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많이 상승폭을 줄여나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4월 10전 오른 1141원 6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70원대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꾸준하게 출하되는 가운데 낙폭을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114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 그야말로 쓸어 담으면서 1% 올랐습니다. 85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현대차와 포스코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0.1% 올랐습니다. KB금융이 3% 급등했습니다. 신한지주도 0.4% 하락에 그쳤고요. LG전자가 오늘장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만 원대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가 2%, 포스코 ICT가 0.8% 내렸고요. CJ 오쇼핑이 3% 하락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오늘 장 다시 반등합니다. 1% 올랐고요. 다음이 강보합, 태웅이 2.5%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하락 속에서 IT주의 반응이 궁금하실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 올랐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1%, LG이노텍이 1% 오르는 등 대형 IT주들이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금융주들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KB금융이 3% 올랐고요. 우리금융이 2%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기대감에 7% 급등했고요. 대구은행도 4% 오르는 등 금융주가 강세였습니다. 자동차주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그룹주를 중심으로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가 2.8% 올랐습니다. 기아차는 약보합에 마감을 했지만 현대모비스가 빨간불로 마감했고요. 쌍용차 마찬가지로 1%대로 오르면서 자동차주가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방위산업주와 경협주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방위산업주와 경협주 한판에 모아봤습니다. 네, 스페코부터 휴니들까지 방위산업주는 상승했지만 삼성정밀화학부터 조비까지 경협주들은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개별적인 호재로 상승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M&A 관련주들인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환은행 인수기대감에 하나금융주주가 7% 올랐습니다. 민영화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금융 마찬가지로 올랐고요. 현대건설 M&A 이슈를 안고 있는 현대그룹들도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철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외신 보도에 장 초반부터 강세였는데요. 대하테이가 10% 급등했습니다. 대오에일이 6%대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에서 4%대로 오르면서 철도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악재가 있었던 오늘장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늘장의 흔들림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장 대해야 되겠죠. 준비 미리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으로 가서요. 김중원 책임연구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플러스까지 내지 못했지만 정말 대단한 코스피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역사적으로 학습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도 사실 좀 그 반응이 장중에는 좀 회복할 거라는 쪽으로 많이 해석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맞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 초반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급락 영향으로 시가는 45포인트 급락하면서 1883선으로 출발했지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락폭을 대폭 축소해 결국 1925선까지 상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 특히 투신권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한 모습이었고요. 원달러율 같은 경우에 14원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는 소폭 매수, 선물 시장에서는 7천 계약이 넘는 적극적인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별히 기관에서는요, 역시 연일 IT 쪽에 대한 러브콜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또 IT와 연관되는 미국 증시를 또 기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네네. 밤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나온다는데 이 지표가 좋으면 뉴욕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개연성 있는 얘기인데요. IT가 최근에 주가가 좋은 이유가 금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선반영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소득 또는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입니다. 근데 금일 이렇게 소득과 소비에 관련된 주요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심이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금일 밤 발표되는 그 지표는 10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고 또한 이제 10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엔 전월 대비 0.1% 정도 개선될 걸로 개인 소득도 전월 대비 한 0.4%,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한 0.5% 정도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전망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소폭으로 개인 소득이나 소비가 개선될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특히 말씀드린 것 같이 주말 미국 쇼핑 시즌을 맞이하여 기대감을 이번 쇼핑 시즌 동안에 어떤 소비에 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좀 금일 밤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에 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열렸다가 이번 주는 굉장히 짧게 추수감사절 때문에 이르게 닫히게 됐는데요. 일단 21선인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지금 이탈이 돼 있고 오늘 우리 코스피는 조금 미안하지만 뉴욕 증시에게는 일단 21선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죠. 뉴욕 증시 21선까지 회복은 반등은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추수감사절 휴가가 들어가면서 이제 쉬게 되는데 하지만 추수감사절 이후에 미국 소비에 관련된 근본 소비 시즌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그것이 어떤 뉴욕 증시를 다시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이제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G2의 소비 회복과 또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인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좀 안전자산 선호가 좀 다시 약화되고 위험자산 서거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근에 다시 그 안전자산 선호, 거기다가 지정학종 리스크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그 G2의 소비와 경기 회복 쪽으로 증시의 관심을 좀 이동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간밤에 뉴욕 쪽의 10월 내구재 주문 비롯한 지표들, 그리고 내일장의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말씀하셨죠? 네네. 예, 그러면 오늘 일단 반등을 또 성공을 한 중국 증시 마감까지 한번 보시고, 내일 또 중국 지표에서 중국 경기 선행지수 턴할 수 있는지도 꼭 체크해봐야 될 중요한 변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사실 너무 급반등을 해서요. 이 정도 뭐 예상했다고 하셨지만 내일 추가로 미국 지표가 좋더라도 더 오르기가 조금 버겁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내일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내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증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전일 나타났던 지정학 리스크는 추후에 어떤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되긴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증시의 관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소비,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G2의 소비와 경기 회복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행에서 IT 업종이 최근에 좀 지수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워낙 이제 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저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소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IT 업종의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제 금일 나오는 미국 소비 관련 지표들이 개선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근본 쇼핑 시즌에 대해서 그런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건 연말 쇼핑 시즌 같은 경우에 연 매출이 한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 또 이제 미국 소비 시장에서 연말 증시에 영향력이 높은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발표된 소비 및 소비자 신뢰 지수들이 미국 쪽이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기대감을 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만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은 IT 업종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이번 북미 쇼핑 시즌의 실적 개선에 따른 단기 모멘텀의 영향으로 투자하지 말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쇼핑 시즌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많이 쌓여있는 재고 수준, 노트북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재고 소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 중 이제 터닝을 할 IT의 업종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걸고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소비 특수뿐만 아니라 재고가 조금 소진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IT는 조금 길게 봐도 좋겠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어떤 분은 제가 김영렬 연구원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말이죠. 일단 지금 이익 모멘텀이 아직은 바닥을 찾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연말 특수가 지나면 다시금 이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다시 말해 재고가 좀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재차 안 좋은 사이클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네네. 우려를 안 하시는지요? 네, 이익 모멘텀이 최근에 안 좋은 부분은 IT 제품의 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프레시로 인해서 어떤 재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이 IT에 대한 투자 심리의 악순환을 제공하는 동기가 되었지만, 이번 쇼핑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도 오히려 기대가 높고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서 악성 재고 물량들이 좀 해소가 되고, 그렇다면 IT의 사이클상 내년 상반기 정도가 터닝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번 쇼핑 시즌이 그러한 터닝 포인트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단기 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그런 긴 사이클에서 투자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조금 더 IT 업종으로서는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소비와 G2의 소비와 경기 회복 쪽으로 아무래도 초점을 좀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경기 민감주, 특히 또 IT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증시에서 계속해서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떤 향후에 개선되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본다면 지금 현 시점이 좀 IT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것도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보다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대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IT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28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강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 뒤 철저한 한미 공조체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한국 측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으며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정부가 신속히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빈틈없는 안보 공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로 이어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일 간 3국 간 국제사회에서 긴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해안포를 발사한 이후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군 기무사 관계자는 북한이 연평도 근해에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던 우리 군의 해상 사격 훈련 중단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가 훈련이 계속되자 해안포를 발사했다며 군 내부적으로는 일단 사격 훈련을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이 없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은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호국 훈련은 계속 진행하되 사격 훈련은 중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금값이 사상 처음 2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금 3.75g을 살 때 가격은 22만 4천 원으로 22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편 금을 팔 때 가격도 5천 원 이상 오르면서 20만 9천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가인 지난 9일에 20만 7,900원을 보름 만에 넘겼습니다. 국내 금값이 폭등세를 보인 것은 북한의 공격으로 국제 금 시세가 오른 데다 국내 금값에 큰 영향을 주는 원달러 환율까지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 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적기 대응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심리불안 등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원화와 외화 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 사정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금융외환당국과 은행 간의 핫라인도 가동키로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변동성 40포인트를 보이며 40포인트를 고스란히 끌어올려 약보합에 마감을 시켰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505선까지는 올라와 줬는데요. 기관이 연말까지 현물을 탄탄하게 사준다면 그리고 갑작스레 외국인이 선물만 팔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는 잘 가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북한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우리 코스피 이제는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내일장에서 공개될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오늘 밤에 공개될 미국 쪽 내구재 주문 등 지표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라스트 성공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